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1948년 만들어진 유럽경제협력기구 OEC가 1961년 확대 전환된 조직입니다. 한국은 1996년에 가입했고요. 공식적으로 OECD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을 내세우면서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려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WTO는 우리말로 국제무역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WTO라는 이름으로는 1995년 1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은 67년도부터 GATT 회원국이었어가지고 전환이 되면서 자동으로 가입했습니다. WTO가 직접 밝히는 설립 목적은 국가들 사이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활동을 돕는 겁니다. 관세 등의 규제를 철폐하고 세계를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묶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이 생기면 중재 역할과 국제무역재판소의 역할도 합니다. 대표적인 분쟁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 수산물을 막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냐 안 하냐로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고요. 근데 참고로 지금은 탄핵된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듯한 입장을 취했었죠. 그래서 WTO 판결 취지와 반대되는 대응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WTO의 결정이나 지침이 어느 나라 정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만큼 권위와 신뢰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무튼 두 기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이 되는 OECC와 GATT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OECC는 전쟁 끝나고 다 무너진 유럽을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을 원조하는 마셜 플랜의 실행기관이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바보가 아닌데 이유 없이 딴 나라를 도와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원조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힘의 공백을 차지해서 유럽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냉전 시기에 서유럽의 자본주의를 일으켜가지고 소련의 공산주의 유입을 차단하고 세계 유입 패권국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성공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친미국가 혹은 미국과 아주 밀접한 나라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ATT입니다. GATT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게 만들어지는 협상을 설계하고 주도했습니다. 미국에게 유리한 규칙 제정을 미국 스스로 맡았습니다. 여기서 미국에게 유리한 규칙이라는 건 미국 제품을 다른 나라에 아무런 장벽 없이 팔 수 있는 걸 뜻합니다. 어려운 말로 세계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라고 합니다. 당시에 미국이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딴 나라는 자기네 산업이나 내수 경제를 성장시킬 기회를 뺏기겠죠. 여기까지의 설명은 그러니까 OECD와 WTO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부분은 제 의견이 아니라 역사학자들,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때까지는 태생이 그렇다라는 얘기였고 두 기구의 긍정적인 역할도 역사 안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OECD는 보고서를 꾸준히 발행해서 인권 지수나 성장률, 청년 실업률, 삶의 질, 그리고 우리가 늘 1등하는 자살 통계 같은 내용을 국가 간에 공유하고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회원국 간에 서로 배우고 돕는 정책 권고나 정책 지침을 내립니다. 개발도상국에는 경제 성장 경험을 전수하기도 합니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서 조세 회피나 다국적 기업 등의 국경을 넘는 경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WTO 역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의 규칙과 중재 절차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법이 아니라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식으로 갈등이 다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WTO는 무역 분쟁에 관한 강제 집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추상적인 개념도 WTO의 노력으로 정착됐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IMF, 세계은행과 함께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두 기구 모두 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 자유로운 시장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그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로는 관점 자체가 자본주의 만능으로 노동권보다는 자본가에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시장 개입 최소화가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고 세계 각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해왔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쥐락펴락한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건 선진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교수님께서도 수업 때 반세계화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죠. 선진국식이라는 표현은 그 방식이 서구 중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신자유주의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시장 자유만 중요하다는 건데 그 어떻게든의 구체적인 모습이 민영화, 노동교연화, 시장 개방, 그리고 복지 축소로 나타납니다. 민영화는 미국의 사인적인 병원비 혹은 특히 간호학과 입장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없이 혹사시키면서 병원비로 떼돈을 버는 민간병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노동교연화는 IMF 시절에 구조조정 해고됐던 어른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 개방은 의무 수입 탓에 쏟아지는 미국 곡물 때문에 식량 주권, 식량 자급의 기회를 잃어버린 농민들을, 이게 왜 문제냐면 딴 나라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게 되고 수입이 막혔을 때 우리가 먹을 식량이 없는 겁니다. 굶어야 돼요. 그리고 복지 축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유료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그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혹은 강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OECD와 WTO 관점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강요된 결과가 지금의 불평등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요. 엄마가 집이 가난하다는 거를 선별적 복지 제공자, 국가의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밥통에 쌀이 있는지 당신 따라와서 보라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아닌 누군가는 어느 날 해고된 아빠가 갑자기 사온 통닭 냄새로 신자유주의를 기억하겠죠. 또 누군가는 할아버지가 야 너는 농사 짓지 말라고 신세 한탄하는 목소리로 한숨으로 기억할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서 쫓겨나고 아파하는 자식 얼굴로 기억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OECD와 WTO, 이 두 기구들이 찬양하는 OECD와 WTO 그리고 이 두 기구들이 찬양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 시민, 그 중에서도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기구 모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OECD와 WTO는 전쟁 후에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제협력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공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쥐락펴락하는 경제 구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기구들이 우리의 삶보다 시장의 자유만 옹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비판 없이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경제 성장과 시장 자유를 찬양하는데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배제되는 서민이 있는지 살피고 또 시장의 자유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국제경제기구들은 그 사이에서 뭘 하는지를 살펴보는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세계 시민인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OECD나 WTO에서 말하는 세계화나 경제성장이 모두에게 이루어려면 그 주안점이 국가의 GDP 혹은 기업의 시가총액 상승이 아니라 서민의 삶의 질 상승과 보통 사람의 인권 향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니까요. 그게 저희가 국제경제기구로 일컬어지는 OECD와 WTO를 함께 묶어서 살펴본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